아니, 너는 학교 다닐 때도 어렵게 살더니 여전한가 보다. 여긴 버스 타고 온 거야?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 물컵을 쥔 손에서 물이 흘러내렸죠. 요즘 우리 나이에 명품 가방 하나쯤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퍼졌습니다. 30년 전 학교에서 제 신발을 가리키며 비웃던 그 표정 그대로 나는 조용히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레스토랑 문 밖에서 내 남편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단 하루 만에 누가 진짜 초라하고 누가 품격을 지키고 있었는지 모두가 알게 되리라는 걸요. 이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부엌 위에 달그락 울렸습니다. 설거지하던 은정은 흘러내리는 물을 잠시 멈추고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훔친 뒤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정숙. 고등학교 시절부터 줄곧 인연을 이어온 친구였죠. 반가움이 먼저 올라왔다가 곧바로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뒤따라 가슴 언저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요즘 들어 정숙에게서 전화가 오면 꼭 동창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거든요. 오늘도 그 얘기겠구나 하는 예감이 스쳤습니다. 여보세요, 정숙아. 은정아, 잘 지냈어? 있잖아. 이번 주 토요일에 동창회 하기로 했어. 이번엔 진짜 오지? 너 와야지. 동창회. 그 단어가 귓가를 스치자 은정의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오래된 친구들을 보고 싶은 그리움이 피어올랐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묵은 상처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은정은 잠시 대답을 미룬 채 부엌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을 햇살이 사선으로 창문을 뚫고 들어와 싱크대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이 반짝이는 빛을 받아 금빛처럼 일렁였습니다. 응, 그래, 누가 온대? 은정은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묻고는 나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누가 오는지가 중요했어요. 오늘 마주하게 될 얼굴들이 누구냐에 따라 그날의 공기와 은정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요. 명자, 순이, 그리고 지영도 온대. 지영. 그 이름이 나온 순간 은정의 손에서 힘이 쑥 빠져나갔습니다. 꼭 쥐고 있던 행주가 툭 소리를 내며 싱크대 안으로 떨어졌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지만 단어들이 귀에 또렷하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세상의 소리가 전부 멀리서 울려오는 듯 했습니다. 은정아, 듣고 있어? 응응, 듣고 있어. 겨우 입이 떨어졌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오래된 파도가 다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지영, 고등학교 시절 은정에게 가장 깊은 흉터를 남긴 이름이었죠. 친구들 앞에서 은정의 낡은 운동화를 가리키며 깔깔거리던 날 점심시간에 도시락 뚜껑을 열자 반찬이 초라하다며 일부러 크게 떠들던 날 수학여행 때 은정의 단순한 옷차림을 보고 일부러 사람들 다 들으라는 듯 비웃던 순간들.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를 내서 맞서기엔 용기가 부족했고 그렇다고 울어버리기도 싫었어요. 결국 할 수 있는 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 주기만을 바라며 버티는 것뿐이었죠. 특히 잊히지 않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체육 시간이 끝나고 땀에 젖은 체육복을 입은 채 교실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은정의 책상 위에는 하얀 쪽지 한 장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누구 건지 알 수 없는
그러나 누구의 짓인지 너무도 쉽게 짐작되는 쪽지. 펼쳐보니 너랑 다니면 우리까지 불쌍해 보여라는 삐뚤빼뚤한 글자가 눈에 꽂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여기저기서 키득거리는 웃음이 새어나왔고 지영이 친구들과 눈짓을 주고받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은정은 아무 말 없이 그 쪽지를 접어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으려 애썼지만 수업 내내 가슴 한가운데 돌덩이가 얹혀 있는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은정아, 너 이번엔 꼭 나와라. 우리 진짜 오랜만이잖아. 또 언제 이렇게 다 같이 모이겠어? 정숙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정도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졸업 후 한두 번 얼굴을 본 적은 있지만 각자의 삶에 치이며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진 지도 오래였습니다. 어느새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있었죠. 30년. 그 긴 시간 동안 은정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숨가쁘게 살면서도 늘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지향해 왔습니다. 지영 역시 분명 그동안 많은 일을 겪으며 변했겠지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성숙해지고 모난 부분도 둥그러지는 법이니까요. 은정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묵은 불안을 달래보려 했습니다. 이제는 다들 나이도 들었고 철도 들었을 거라고요. 알았어. 갈게. 결국 입 밖으로 나온 대답은 그 한마디였습니다. 정숙은 반색하며 약속 장소와 시간을 자세히 알려줬고 은정은 메모지를 꺼내 꼼꼼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적는 손끝과는 달리 마음 한구석은 묵직한 돌덩이처럼 가라앉아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싱크대 앞에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설거지 물은 이미 식어가고 있었지만 은정의 생각은 가을 하늘 사이로 멀리 흩어져 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높고 맑았지만 은정의 가슴속 하늘은 어딘가 흐릿하고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느껴졌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동창의 날 아침 은정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 수수하게 입고 나갔다가 또 누군가의 시선에 초라해 보일까 걱정되었고 그렇다고 일부러 화려하게 차려입자니 자신의 모습 같지 않아 어색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오래 입어온 그렇지만 단정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정색 치마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눈가와 입가에 늘어난 주름들이 30년이라는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고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흰머리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은정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마냥 싫지만은 않았어요. 이 주름들이, 이 표정이 그동안 살아온 세월과 버텨온 날들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화장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했지만 과하지 않게 연하게 했고 립스틱도 눈에 띄지 않으면서 혈색만 살려주는 차분한 색을 골랐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은정은 또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영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예전처럼 화려한 패션에 당당한 표정으로 들어올까? 아니면 세월 앞에서 조금은 부드러워지고 조용해진 사람으로 변해 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은정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상처로만 남아있던 과거를 조금은 내려놓고 지금의 자신으로서 웃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으니까요. 이제는 누구보다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온 어른이 되었고 그만큼 삶의 무게도 다들 가슴에 안고 있을 테니까요. 레스토랑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탄 은정은 창가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인도 위로 떨어진 단풍잎들이 바람에 쓸려다니며 길 위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계절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제 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풍경을 바라보며 은정은 조용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마음속으로 여러 번 되뇌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손바닥에는 어느새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은정은 가방끈을 더욱 꼭 쥐고 시선을 창밖에 고정시켰습니다. 곧 목적지 근처에 이르자 버스 창문 너머로 오늘 동창회가 열릴 레스토랑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배를 누르고 버스에서 내린 은정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소처럼 담담한 걸음걸이, 누가 봐도 평범한 중년 여성의 옷차림, 어색하지 않게 지은 잔잔한 미소. 그렇게 은정은 오랜 세월을 돌아 조용히 동창회 장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 앞에 다다르자 은정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모습과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어렴풋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안 어딘가에 분명 지영도 앉아 있을 테지요. 은정은 깊게 숨을 한 번 들이마셨다가 내쉬며 떨리는 가슴을 달래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유리문 손잡이를 잡고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레스토랑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조명이 비친 홀 안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구 쪽 창가 자리, 네 사람이 둘러앉은 테이블, 정숙, 순이, 명자. 세 사람 모두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비치고 눈가 주름도 깊어졌지만 환하게 손을 흔들며 웃는 표정만큼은 고등학교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순간 마음을 누그러뜨렸어요. 은정아, 왔어? 정숙이 누구보다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팔을 흔들었습니다. 순이와 명자도 반가운 얼굴로 함께 일어났어요. 은정은 살짝 머리를 숙이며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지만 청춘 시절을 함께 보냈던 얼굴들 앞에서는 묘하게 어색함보다 안도감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교실에서 서로 도시락을 나눠 먹고 졸업식 날 운동장에서 사진 찍던 기억들이 주르륵 떠올랐습니다. 앉아. 진짜 오랜만이다. 야, 내 얼굴 보니까 옛날 생각난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의자를 빼고 앉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규칙적인 구두 굽소리가 울렸습니다. 밝고 번잡한 홀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릴 만큼 자신감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은정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유리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몸을 감싼 여자. 손목에는 굵기가 다른 금팔찌들이 반짝거리며 겹겹이 걸려 있었고 머리 위로 올려둔 선글라스가 마치 장식처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흘겨보는 눈빛, 턱을 살짝 치켜들고 어깨를 뒤로 젖힌 채 쭉 뻗은 걸음걸이. 은정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박지영.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그 눈빛만큼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실 맨 앞줄에서 늘 남을 내려다보던 그 표정 그대로였죠. 어머, 다들 먼저 와 있었네? 미안. 내가 좀 늦었지? 지영이 밝은 목소리로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테이블 주변 공기가 잠시 술렁였어요. 그리고 지영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은정을 향해 멈췄습니다. 지영의 눈이 은정의 얼굴에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단정하지만 수수한 베이지색 블라우스, 검정 치마, 오래 쓰긴 했지만 아직 멀쩡한 가방.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훑어보는 그 시선에는 반가움보다 평가와 검열이 먼저 묻어 있었습니다. 지영의 입가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건 환영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은정이 맞아? 지영의 목소리는 굳이 레스토랑 전체에 들리라는 듯 한 톤 더 높아져 있었습니다.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 몇몇이 무심코 이쪽을 바라봤어요. 괜히 모두의 시선이 등에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응나야, 오랜만이다. 은정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는 간신히 올려졌을 뿐 속은 이미 서늘해지고 있었어요. 오랜만이긴 하지. 진짜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네. 지영이 한 발 다가오더니 다시 한번 대놓고 은정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호기심도 반가움도 아니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가볍게 내려다보는 비웃음이 스며 있었습니다. 은정이 자리에 앉으려던 바로 그때 지영의 입에서 또 한마디가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너는 여전히 형편이 어려운가 보다. 여기까지 버스 타고 왔니? 순간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대화들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웃고 떠들던 목소리들이 뚝 끊겼어요. 정숙이 놀란 얼굴로 지영을 바라봤고 순이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명자는 괜히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손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은정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굳어져 버린 것 같았어요. 버스라는 단어가 이상할 만큼 크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영은 그런 분위기를 눈치채고도 태어냈습니다. 오히려 더 기세를 올리듯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농담을 꺼내는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뭐 그냥 물어본 거야. 여기 버스 타고 오기 힘든 곳이잖아. 오랜만에 보는 건데 형편이 어려워도 좀 신경 좀 쓰고 오지 그랬어. 옷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지영의 시선이 다시 은정의 손에 들린 가방으로 꽂혔습니다. 몇 년 전 적당한 가격에 사서 아끼며 들고 다니던 가방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큰 흠도 없었지만 명품이라는 이름표는 달려있지 않았죠. 세상에 요즘은 웬만한 할머니들도 명품 가방 하나쯤은 기본으로 들고 다니는데 살짝 비웃는 듯한 말투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얕잡아 보는 기운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가방 끈을 더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미끄러운 땀이 맺혀 가죽이 조금 축축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지영아, 그런 말은 좀. 순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 조심스레 끼어들었지만 지영은 손을 휙 저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어 넘겼습니다. 아이, 왜 그래? 친구끼리 솔직하게 말도 못해? 나 진짜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지영은 자기가 들고 온 명품 가방을 의자 옆에 내려놓으며 다시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동정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우위를 확인하는 듯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안 쓰는 가방 진짜 많은데 하나 줄까? 우리 집엔 버려도 되는 명품 가방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갖다 줘도 모자랄 정도야. 너 그런 거 하나쯤은 들고 다녀야지 어디 가서 무시 안 당해. 그 말에 테이블에 앉아있던 몇몇 친구들이 어색하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웃어야 할지 표정을 굳혀야 할지 애매한 기색이었어요. 명자는 메뉴판을 일부러 얼굴 가까이 들고 그 뒤로 표정을 숨기려는 듯 했습니다. 정숙은 은정을 향해 걱정 섞인 눈빛을 보냈지만 지영을 정면으로 나무라지는 못했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여전히 지영의 목소리와 기세에 눌리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은정은 조용히 물컵을 들었습니다. 사실 목이 말라서라기보다 뭔가 손을 움직이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런데 가볍게 들어올린 물컵이 손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물 표면이 잔잔하게 떨리다가 입으로 가져가는 순간 몇 방울이 가장자리로 흘러내려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머, 괜찮아? 정숙이 황급히 냅킨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은정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지금 입을 열면 목소리가 떨려 나올 것 같았어요. 괜찮다고 말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은정은 묵묵히 젖은 자리를 닦아냈습니다. 손등까지 뜨겁고 얼굴도 화끈거렸습니다. 분명 이 레스토랑 안의 공기는 쾌적한데 자신만 혼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게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혹은 오래전부터 쌓여온 자책인지 은정은 정확히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30년 전 교실에서 느꼈던 그 감정과 너무도 닮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영은 그런 은정의 마음 따위는 보이지 않는다는 듯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말들이 아무렇지 않은 일상 대화였던 것처럼 태연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나저나 여기 음식 괜찮다더라. 비싸긴 한데 맛있대. 오늘 메뉴 좀 제대로 시켜보자고. 은정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그녀도 30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큰 돈을 번 것도 아니고 화려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아이 키우고 가정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그 삶이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영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몇 마디 말이 마치 그 모든 날들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통유리 너머로 평범한 거리 풍경이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나온 듯한 사람들, 장을 보고 돌아가는 노부부, 손을 잡고 뛰어가는 아이. 모두 각자의 속도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장면들 속에서 은정도 그저 그런 사람들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특별하지도 초라하지도 않은 그저 한 사람의 인생. 하지만 지영의 눈에 비친 은정은 여전히 가난뱅이로 박제된 채 멈춰 서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30년 전 교실에서 쪽지를 올려놓던 누군가의 손, 삐뚤빼뚤 쓰인 너랑 다니면 우리까지 불쌍해 보여라는 글씨. 그 옆에서 키득이던 지영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가해자는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누군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남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주문을 마치자 이내 음식이 하나둘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싱그러운 채소로 가득한 샐러드, 지글지글 익은 자국이 선명한 스테이크,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파스타까지. 레스토랑 특유의 고소한 냄새가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잠시나마 테이블 위에는 평온한 기운이 내려앉았습니다. 나 지난달에 드디어 손잡았잖아. 순이가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화면 속에서 아기가 주먹을 꼭 쥔 채 자고 있었어요. 모두가 고개를 내밀어 사진을 들여다보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눈꼬리가 순이 너랑 똑 닮았네. 애기 냄새 나겠다. 좋겠다. 할머니 됐네. 명자는 남편과 다녀온 제주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바다 사진, 올레길 사진들이 연달아 화면에 떠올랐고 친구들은 적당한 탄성과 농담을 섞으며 이야기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은정도 한동안 그 웃음소리에 몸을 맡겼습니다. 포크로 샐러드를 집어 입에 넣자 아삭한 소리가 작게 났고 입안에 상큼한 드레싱 맛이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의 평범한 일상 얘기를 들으니 평온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와인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잔 속 붉은 와인이 기울어진 잔을 따라 천천히 흔들렸고
그 표면 위로 레스토랑 조명이 반사되어 미묘하게 반짝였습니다. 지영의 입술 한쪽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자식들은 다들 뭐하니? 우리 아들은 유능한 의사야. 텔레비전에도 가끔 나오는 그 연재 종합병원 알지? 이름만 대면 다 아는데. 지영의 입꼬리가 더 올라갔습니다. 외래에서 설명 잘한다고, 수술도 꼼꼼하게 한다고, 원장님이 회의 때마다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 앞으로 병원 이끌 인재라나 뭐라나.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뿌듯해. 아, 그래도 내가 엄마 노릇은 제대로 했구나 싶고, 마치 꼭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해 준비해 온 대사처럼 발음 하나하나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테이블의 손님들이 슬쩍 이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그냥 구경하듯 힐끔거렸습니다. 스테이크의 고기 냄새가 고소하게 올라오는데 은정의 속은 점점 비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포크 끝에 꽂힌 샐러드 잎이 더 이상 맛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말이야. 지영은 잔을 내려놓고 두 손을 테이블 위에 포개 놓았습니다. 우리 나이에 자식 얘기 못 꺼내는 사람들 많잖아. 취직도 제대로 못했지, 결혼도 못했지,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근데 나는 어디 가서 우리 아들이 연재 중앙병원 의사예요. 이 한마디 하면 그냥 분위기가 달라져. 다들 눈빛부터 바뀌더라니까. 명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와, 대단하다. 의사 아들이라 좋겠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같은 힘이 없었습니다. 칭찬이라기보다는 이 상황을 무사히 넘기기 위한 예의에 가까웠습니다. 순이는 젓가락으로 샐러드만 이리저리 건드리며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누가 봐도 더 이상 이 대화에 끼고 싶지 않다는 몸짓이었지만 지영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눈치 같은 건 보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여기 음식 비싼데 다들 괜찮아? 부담되면 내가 대신 내줄게. 나 그런 정도의 능력은 되는 사람이야. 은정아, 넌 괜찮겠어? 나야 뭐 아들이 잘 버니까. 내가 좀 더 내면 되지. 부담 갖지 마. 말 끝에는 분명 배려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야 할 것 같았지만 그 속에 섞인 감정은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유 있고 너는 아니다라는 선을 또렷하게 긋는 우월감이었습니다. 정숙이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지영아, 그냥 먹자. 음식 식겠다. 우리 이런 얘기하면 뭐하냐? 단정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황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상처 주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하지만 지영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순이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더니 조심스레 은정 쪽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을 포개 쥔 채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있어 보였지만 끝내 꺼내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영을 향해 단단히 맞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위기보다 이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남을 제압하려 드는 지영의 기세가 더 무서웠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은정은 물컵을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 잔에 가득 차지도 않은 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입술에 닿는 순간 잔 가장자리에서 몇 방울이 흘러나와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어머, 괜찮아? 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은정은 짧게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조여들었고 목 안쪽이 바싹 타는 듯 아려왔습니다. 지영의 말 한마디, 웃음 한 번이 마치 오래전에 봉인해 둔 상처들을 하나씩 다시 꺼내어 들추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알잖아. 지영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잘난 자식 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나는 진짜 행복해. 내가 병원도 소개해 줄게. 지영의 웃음소리가 홀 안에 한 번 더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웃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순이는 포크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명자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테이블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은정도 결국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거리는 평범했습니다. 햇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상과 동떨어진 듯 이 작은 테이블 위의 공기만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정말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구나. 은정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은정은 또렷하게 깨달았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그냥 나이를 먹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세월이 흘러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진다고 해서 마음까지 저절로 자라지는 않는다는 것을. 은정은 포크를 천천히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삼켰습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건 아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날 테이블 위에 내려앉은 무거운 침묵은 지영의 자랑과 웃음보다 훨씬 오래 은정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한바탕 웃음이 얼었다가 다시 애써 풀어놓은 듯한 공기가 테이블 위에 깔려 있었습니다. 직원이 스테이크를 잘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고 가자 모두들 억지로라도 포크와 나이프를 들었습니다. 접시 위에서 금속성이 부딪히는 소리가 가볍게 났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모이니까 좋다. 그치? 정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분위기를 어떻게든 돌려보려는 듯 일부러 조금 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응, 그러게. 벌써 우리가 이 나이라니. 순이가 억지 웃음을 섞어 대답했습니다. 누구도 아까 있었던 말을 굳이 떠올리고 싶지 않은 눈치였어요. 한동안은 오로지 음식 이야기만 오갔습니다. 이 집 스테이크가 어떻다느니, 샐러드가 신선하다느니 하는 가벼운 말들. 잠시 후 정숙이 조심스럽게 화제를 바꿨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들 자식들은 잘 지내지? 순이는 아까 손자 얘기했었고 명자는 둘째 결혼식 준비한다면서. 명자가 그제야 조금 더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둘째가 내년에 한다고 날짜 잡았어. 요즘은 예식장 잡는 게 전쟁이더라. 그래도 장모님, 장인어른 잘 모신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난리야. 말끝에 나도 모르게 흐뭇한 웃음이 묻어났습니다. 자식을 떠올릴 때 부모 얼굴에 스며드는 자연스러운 미소였죠. 좋겠다. 그래도 자식들이 자기 앞가림하는 거 보면 마음은 놓이지. 정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다 은정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은정이네 아들은? 마지막으로 들었을 땐 회사 잘 다니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 모든 시선이 한꺼번에 은정에게로 향했습니다. 순간 은정의 손이 접시 위에서 멈췄습니다. 아들을 떠올리자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면서도 묘하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응, 그냥 평범하게 잘 다녀. 결혼은 아직 생각이 없대. 요즘 애들 다 그렇지 뭐. 은정은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랑도 한탄도 아닌 그저 있는 그대로의 답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잘 다니는 게 제일이지 뭐. 순이가 맞장구를 쳐주려는 순간 지영이 가볍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평범 요즘 세상에 그런 말이 제일 무서운 거야. 회사 언제 잘릴지 어떻게 알아? 우리 때랑은 달라. 지영은 나이프를 내려놓고 물컵을 한번 돌리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우리 애는 걱정 없어. 의사는 어디 가도 대우받잖아.
병원에서 밤낮으로 잡아두려고 난리야. 이미 들은 이야기였지만 지영은 다시 꺼냈습니다. 마치 누구 하나라도 더 확실히 기억해 두기를 바라는 것처럼요. 어디 병원이라고 했지? 정숙이 묻자 지영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높아졌습니다. 연제중앙병원.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데 있잖아. 그거 몰라? 암센터 잘하는 그 병원. 그 병원 이름이 나오는 순간 은정의 손끝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포크에 꽂힌 고기가 그대로 공중에서 멈춰섰습니다. 아, 거기. 은정의 입에서 무심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왜? 너도 알아? 지영이 곧바로 물었습니다. 은정은 잠시 말을 고르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뭐 뉴스에서 본 적 있어. 사실 그 병원은 은정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이 매일같이 출근하고 거의 삶의 절반을 보내고 있는 곳. 하지만 은정은 굳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괜히 어딜 가든 내 직함 얘기하지는 마. 불편해져. 언젠가 남편이 조용히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장이라는 자리가 주는 무게 때문인지 남편은 밖에서 자신을 그저 병원 다니는 사람 정도로만 소개하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 병원에서 인정받는 의사야. 지영의 목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원장님이 얼마나 챙겨주시는지 몰라. 실력 있다고, 미래가 탄탄하다고 직접 말씀까지 해주셨다니까. 나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눈물 날 지경이야. 부모 노릇 제대로 한 것 같잖아. 지영은 마치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향해 자랑하듯 고개를 살짝 뒤로 젖혔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영의 말 하나하나가 묘하게 가슴을 찌르고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늘 바쁜 사람. 응급 호출이 오면 새벽에도 뛰어나가는 사람. 요즘 젊은 의사 중에 참 성실한 친구가 하나 있어. 이야기 중간중간 흘러나왔던 남편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이어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하던 성실한 친구가 누구였는지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입을 닫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편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식의 자랑과 비교가 싫었습니다. 그 병원 진짜 좋지. 나중에 또 아프면 거기 가야겠다. 명자가 어색한 웃음으로 말을 마쳤습니다.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그래, 그때 연락해. 내가 아들한테 잘 얘기해 둘게. 정숙이 슬쩍 화제를 돌렸습니다. 근데 은정이 남편은 요즘도 바빠? 예전에 잠깐 봤을 때도 되게 조용하고 성실해 보였는데 갑작스럽게 자신에게로 향한 질문에 은정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포크를 내려놓고 물컵을 한번 잡았다가 다시 놓았습니다. 응, 뭐 여전히 바빠. 병원 쪽에 있어서 야간도 많고. 병원 쪽 그 한 단어에 여러 의미가 숨어 있었지만 은정은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캐묻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아, 병원 다니는구나? 원무과야? 뭐야? 지영이 관심 없는 척 하다가 슬쩍 물었습니다. 그냥 오래 다닌 사람이야. 은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말로 풀어내자면 길어질 것이고 무엇보다 이 테이블 위의 균형이 더 깨질 것 같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은정의 가방 안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휴대전화가 조용히 울리고 있었어요. 미안, 잠깐만. 은정은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 은정은 자리에서 살짝 몸을 돌려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응, 잘 먹고 있어.
아직은 이야기하는 중이야. 아니야, 버스 타고 가도 되는데 굳이 안 와도 돼. 옆자리에서 정숙이 슬쩍 물었습니다. 남편이야? 은정은 통화를 짧게 마무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처에 볼 일 있다고 끝나면 데리러 온대. 어머, 아직도 직접 데리러 오고 그래? 부럽네. 명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 섞인 가벼운 농담에 가까웠습니다. 지영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흘긋 은정을 보았습니다. 요즘에 그런 남편도 있네? 우리 집 양반은 골프 아니면 술인데. 말투는 농담이었지만 그 속에 묘하게 섞인 기분 나쁜 기색을 은정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데리러 온다는 말마저 어디선가 비교의 도구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은정은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그냥 집에 가는 길에 들른데. 그 한마디로 대화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조금씩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조명은 점점 더 따뜻한 색으로 바뀌고 있었지만 테이블 위의 공기는 여전히 어딘가 불균형한 온도를 띠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랑으로, 누군가는 침묵으로, 누군가는 억지 웃음으로 자리를 채우는 이 자리. 은정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동창회가 끝나면 오늘 이 자리를 나는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입안에 남은 스테이크의 맛이 이상하리만큼 쓰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자 테이블 위 접시들은 절반쯤 비워져 있었습니다. 샐러드는 가장자리에만 조금 남아있고 스테이크와 파스타도 여기저기 칼집이 난 채 온기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어요.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식사는 괜찮으셨나요? 더 필요하신 거 없으시면 계산 도와드릴까요? 그 한마디에 애써 유지되던 대화가 또 한 번 조용해졌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지갑을 꺼내지 못한 채 서로 눈치를 살짝 보는 분위기였어요. 정숙이 먼저 자리에서 허리를 조금 펴며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각자 계산하자. 다들 시킨 거 비슷하니까 나눠내면 되지 뭐. 순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더듬었습니다. 명자도 지갑을 꺼내려다 말고 슬쩍 지영 쪽을 바라봤어요. 그러자 지영이 기다렸다는 듯 나이프를 내려놓고 와인 잔을 가볍게 돌렸습니다. 에이, 뭘 또 그렇게 쪼개. 이런데 자주 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좀 더 낼게. 말은 부드럽게 했지만 목소리 속에는 알 수 없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눈길이 자연스럽게 은정을 향했습니다. 특히 은정이 너는 걱정하지 마. 오늘 같은 날까지 돈 계산하느라 머리 아플 필요 없잖아. 친구끼리 이런 날 한 번쯤은 내가 챙길 수도 있지. 챙긴다는 단어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숙이 가볍게 웃으며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각자 내자. 우리 다 애 키우고 사는 입장인데 누구 하나만 부담시키는 것도 이상하지. 지영이 손을 휘젓듯이 내저었습니다. 무슨 부담이야? 순이와 명자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애매한 기색이었어요. 은정은 조용히 가방을 열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카드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는 손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나는 내 몫은 낼게. 불편하게 하고 싶진 않아. 은정의 말에 지영이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아이, 고집은 또 왜 그렇게 세? 괜찮다니까.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얻어먹어도 되는 거야. 너 같은 친구 있으니까 내가 더 뿌듯한 거지 뭐. 그래도 내 건 내가 낼게. 그래야 나도 편해. 이번에는 은정의 목소리에 아주 약한 그러나 분명한 선이 느껴졌습니다. 정숙이 그 기류를 읽고 얼른 덧붙였습니다. 그래, 각자 내자. 지영아, 너 마음만 받으면 되지. 다음에 또 올 일 있으면 그때 내가 한번 싸.
지영은 잠시 입술을 다물고 있었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그래. 뭐 다들 그렇게 부담스럽다면야. 그럼 각자 계산하자고. 웨이터가 테이블에 나눠 적힌 계산서를 놓고 갔습니다. 네 사람은 각자의 영수증을 들여다보며 카드와 지폐를 꺼냈습니다. 은정은 자신이 먹은 음식값과 세금까지 꼼꼼히 확인한 뒤 말없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친구에게 빚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손끝에 고스란히 실려 있었어요. 계산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의자들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동시에 났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가방을 챙기며 모두들 자연스럽게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벌써 저녁 손님들로 조금씩 붐비기 시작했고 웨이터들이 분주하게 홀을 오가고 있었어요. 입구 근처에서 정숙이 말했습니다. 우리 근처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더 할래? 그냥 헤어지기 아쉽잖아. 30년 만에 모였는데. 순이가 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시간들 돼?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다시 지영을 향했습니다. 지영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여기 조금만 나가면 우리 아들 병원 쪽 카페도 분위기 좋아. 거기 디저트가 맛있다더라. 우리 애가 맨날 거기서 커피 마신다고 하더라고. 원장님도 자주 들르신다던데. 또다시 등장한 우리 아들과 병원 이야기. 정숙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굳이 병원 근처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앞에도 카페 많던데. 지영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니, 그냥 그렇다고. 거긴 우리 집 앞마당 같은 데라서. 은정은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위에는 조금 전 남편이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곧 끝나면 연락해. 근처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은정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식사 끝났어. 곧 나갈 거야.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저녁 공기가 한꺼번에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가을 끝자락의 바람은 생각보다 차가웠지만 하늘은 아직 완전히 어둡지 않아 붉은빛과 남은 푸른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로 옆 가로수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신호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어머, 벌써 이렇게 어두워졌네. 순이가 팔짱을 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정숙이 코트를 여며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이젠 날씨 먼저 걱정하게 되는 나이네. 네 사람은 레스토랑 입구 앞 인도 가장자리에서 둥글게 서서 한동안 서성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다음에 또 볼 약속을 할 듯 말 듯 구체적인 날짜는 정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부터 헤드라이트 두 줄이 천천히 다가오더니 레스토랑 앞에 조용히 속도를 줄이는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색 중형 세단이었고 과시적인 느낌은 없지만 어딘가 단정하고 정돈된 인상이었습니다. 차가 바로 그들 앞에 멈춰서자 정숙이 먼저 물었습니다. 누구 차야? 은정의 휴대전화가 동시에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미안, 나 잠깐만. 은정은 전화를 받으며 차를 바라봤습니다. 차량 안쪽에 앉아있던 남자가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이쪽을 향해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왔어. 입구 앞에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전화를 끊고 친구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미안, 나 남편이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벌써 도착했나 봐. 정숙과 순이, 명자가 동시에 차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영도 뒤늦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차 안에서 남자가 문을 열고 내리려는 듯 몸을 숙이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지영의 눈이 아주 잠깐 커졌다가 다시 좁혀졌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실루엣. 텔레비전에서, 병원 홍보 기사에서, 인터넷 뉴스 화면에서 스쳐 지나갔던 모습이 겹쳐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차 문 손잡이가 천천히 당겨지는 그 순간 네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 한 지점을 향해 모였습니다. 조용히 멈춰선 차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에서 단정한 셔츠에 짙은 색 재킷을 걸친 남자가 내렸습니다. 머리에는 세월이 내려놓은 흰머리가 제법 섞여 있었지만 곧게 선 어깨와 반듯한 자세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많이 기다렸지? 남자는 먼저 은정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묘하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도 집 앞에만 서면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아니야, 우리도 이제 막 나오던 참이야. 은정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숙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은정아, 남편이야? 응. 은정이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세 사람을 향해 가볍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 친구분들이시죠? 늘 얘기만 듣다가 이렇게 뵙네요. 정숙이 바짝 긴장해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오늘 같이 밥 먹자고 해서. 순이와 명자도 서둘러 인사를 따라 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안에서 나오던 직원 한 명이 문을 잡아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장님, 좋은 저녁 되세요. 순간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숙과 순이, 명자의 시선이 동시에 남편을 향해 꽂혔습니다. 지영의 얼굴에서도 미묘한 표정 변화가 스쳤습니다. 눈이 커졌다가 바로 다시 좁혀졌습니다.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병원에 계신 거예요? 남편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근처 연제중앙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병원장입니다. 여기 직원들이 가끔 이렇게 과하게 불러요. 연제중앙병원? 명자가 되뇌듯 병원 이름을 따라 했습니다. 그 병원은 아까 지영이 몇 번이나 입에 올렸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뉴스에, 광고에, 기사에 수없이 등장하는 그 이름. 가장 먼저 굳어버린 사람은 지영이었습니다. 잠깐만. 지영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크고 또렷하던 목소리는 어디로 갔는지 거의 속삭이는 수준으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연제중앙병원이요? 예. 남편은 여전히 담담한 톤이었습니다. 아, 혹시 병원 이용하신 적 있으세요? 지영이 얼떨결에 내뱉듯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우리 아들이 그 병원에서 일하거든요. 그제야 남편의 눈빛에 아, 혹시 하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드님 성함이 설마 박민석 선생님 어머님이신가요? 지영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네. 네. 박민석 맞아요. 남편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세상 참 좁네요. 우리 병원에 계신 박 선생님,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의사들 중에서도 참 성실하고 진료도 꼼꼼히 보는 친구예요. 제가 회의 자리에서도 자주 언급합니다. 이런 친구는 잘 챙겨야 한다고. 지영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다시 하얗게 식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들 원장님이 얼마나 챙겨주시는지 알아? 원장님도 우리 애가 실력 있다고 인정했다니까. 라며 자랑하던 그 입이 지금은 제대로 다물리지도 않는 듯 보였습니다. 정숙이 상황을 이해하고는 조심스레 웃었습니다.
아, 그 원장님이 은정이 남편분이셨구나. 순이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세상 일은 진짜 모르는 거네. 명자는 괜히 가방 끝만 매만지며 시선을 아래로 떨궜습니다. 누구도 대놓고 웃을 수는 없었지만 공기 속의 힘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지영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아, 예. 저 박민석 엄마 맞아요. 하 원장님이시라는 줄은 몰랐네요. 제가 아까는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 좀 치느라. 말끝이 흐릿하게 흩어졌습니다. 남편은 부드럽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드님, 참 좋은 분입니다. 늘 예의 바르고요. 보호자들 반응도 좋습니다. 어머님도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 말은 분명 칭찬이었지만 지영의 귀에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라는 한마디가 조금 전 자신이 은정을 향해 쏟아냈던 말들과 대비되며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영은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불쌍해서 못 보겠다고 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자기 아들이 존경한다고 말하던 그 원장님의 아내라는 사실. 그 간극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은정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추우니까 얼른 타자. 친구분들이랑 인사 다 했어? 응, 다 했어. 은정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내내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숙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오늘 남편분도 바쁘실 텐데. 우리끼리는 여기서 택시 타고 가면 돼. 순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렇게 데리러까지 오셨는데 더 붙잡아두면 안 되지. 명자는 살짝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은정아, 집에 가서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셔. 오늘 고생 많았다. 그 말에는 여러 의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 미안함, 그리고 늦게나마 마음으로 건네는 위로. 지영은 입을 한번 뗐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다시 다물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가방 끝만 더 꽉 쥐었습니다. 그럼 다들 조심히 들어가세요. 남편이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차 문을 열어 은정을 먼저 태웠습니다. 은정이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동안 지영의 시선이 차문 옆에 서 있는 남편과 번갈아 오갔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자랑했는지 아나. 내가 아까 무슨 말을 했는지 이 사람은 들었을까? 수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올라갔습니다.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지영은 본능적으로 한 발 앞으로 나섰다가 이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길게 늘어지며 골목 쪽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남아있는 세 사람 사이로 묵직한 침묵이 스며들었습니다. 차 안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남편이 즐겨 듣는 곡들이었지만 오늘은 멜로디보다 아까 레스토랑 앞에서 있었던 일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에 스쳐 지나갔고 유리 너머로 어둑한 도로와 사람들 실루엣이 흘러갔습니다. 춥지 않아? 남편이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손으로 히터 쪽 버튼을 살짝 올렸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조용히 나왔습니다. 괜찮아. 은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해 보였지만 손등은 아직도 약간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잠시 옆을 흘깃보더니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좋았어? 그 단순한 질문이 은정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좋았냐고 묻는다면 마냥 그렇다고 하기도
아니라고 하기도 애매했습니다. 웃음도 있었고 속이 뒤틀리는 순간도 있었으니까요. 응 좋기도 했고 좀 그랬어. 은정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좀 그랬어? 남편이 말끝을 가볍게 올렸습니다. 더 묻고 싶지만 강요하고 싶지 않을 때 쓰는 특유의 어투였습니다. 은정은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가 숨을 한 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당신도 봤잖아. 레스토랑 앞에서. 응.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정한 표정이었지만 눈가에는 이미 어느 정도 짐작했다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때 나 괴롭히던 애가 있었어. 기억나? 가끔 얘기했던 그 친구. 응. 도시락 가지고 놀리고 낡은 신발 보고 웃던 애 말이지? 남편은 이미 몇 번 들었던 이야기를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혼이 나고 나서 어느 날 술 한잔하며 힘겹게 꺼내놓았던 과거의 상처들. 은정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오래 박혀있던 이야기들. 오늘 그 애를 다시 만난 거야. 지영. 아까 그 의사 아들 둔 친구. 남편이 나직이 이어주었습니다. 그래. 그 애야. 은정은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의 주름과 살짝 굳어있는 인매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안 변했더라. 말투도 그렇고 사람 보는 눈빛도 그렇고 오늘도 똑같이 내가 들고 온 가방이 어떻네, 옷이 어떻네, 버스 타고 왔냐고 묻고 별것도 아닌데 자꾸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았어. 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듣기만 했어? 남편의 질문은 나무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조심스러운 물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 괜히 나까지 목소리 높이고 싶지 않았거든. 근데 듣다 보니까 예전이랑 너무 똑같은 거야. 나만 다시 15살이 된 것 같았어. 책상 위에 너랑 같이 다니면 우리까지 불쌍해 보여. 써진 쪽지 올려놓고 웃던 그때의 그의 눈빛이랑 하나도 안 달라. 은정은 손을 모으고 손가락 마디를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오늘도 불쌍해서 못 보겠다고 하더라. 가방 하나 줄까? 이러면서. 웃기지? 나이가 이만큼이 다 돼서도 아직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남편의 손이 잠깐 핸들을 더 꽉 쥐었습니다. 차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가 곧 안정되었습니다. 들었으면 나도 말했을 거야. 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불쌍하다고. 뭐가 진짜 값진 건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남편의 목소리에는 드문 날카로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평소엔 환자 보호자들 앞에서도 쉽게 언성을 높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입술이 곱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참 묘하지. 뭐가? 아까 그분 그러니까 지영 씨? 이름이 그랬지? 응. 외래 회의할 때 가끔 얘기했던 젊은 선생, 기억나? 환자들한테 설명 꼼꼼히 잘하는 친구 있다고. 응.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다고 칭찬하던 그 선생님? 그래. 그분 아들이 바로 그 친구야. 차 안 공기가 살짝 달라졌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응. 세상 참 좁지. 아들은 그렇게 성실하고 예의 바른데 어머니는. 남편은 끝까지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숨을 고르며 말을 바꿨습니다. 어쨌든 그 선생은 우리 병원에서도 꽤 인정받는 사람이야. 본인 힘으로. 부모 자랑 필요도 없고 사실 부모 자랑한다고 해서 의사가 더 실력 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은정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영이 그렇게 목이 터져라 자랑하던 능력 있는 의사 아들이 알고 보면 남편이 늘 좋게 이야기해 주던 그 의사였다는 사실.
어쩐지 괜히 그 아들이 더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얘기 들을 때마다 늘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시다고만 하더라.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듣다 보니까 오늘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졌어. 어떤 분위기였는지. 은정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당신 앞에서만큼은 걔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 그건 그분이 나를 원장님이라고 봐서 그런 거겠지. 사람 위아래 따지는 눈이 워낙 익숙한가 보네. 나는 평생 그 친구한테는 아래였던 것 같아. 은정의 말에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뭐가 아니야. 나는 늘 그 애 앞에만 서면 작아졌어. 괜히 내가 부족한 사람 같고 가난한 거 티내면 안 될 것 같고 오늘도 한동안은 그 기분이 그대로 돌아오더라. 하지만 오늘은 끝까지 그렇게 있지 않았잖아. 남편의 말에 은정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뜻이야? 내가 봤어. 계산할 때 당신이 당신 목 내겠다고 한 거. 그 자리에서 굳이 말할 필요 없었던 내 직장, 내 자리, 그거 말 안 한 것도. 그건 그냥 겁먹은 사람 태도가 아니야. 당신이 선택한 거야. 은정은 그 말을 곰곰이 되짚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마 나 대신 누가 나서 주길 바랐을 거야. 그만해라고 말해주길. 근데 오늘 당신은 그냥 조용히 선을 그었어. 빚지고 싶지 않다고, 당신 삶을 남한테 평가받고 싶지 않다고. 남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다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남편이 살짝 웃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직업 얘기 안 해서 더 좋았어. 왜? 괜히 병원장 부인이라고 소개되면 다들 나한테만 말 붙이고 당신을 또 다른 방식으로 구경할 거거든. 그런 자리 나도 싫어. 은정의 가슴 한쪽이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 내내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평범하다. 내 삶은 부끄럽지 않다. 그 말들이 이제야 조금씩 몸에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 오늘 그런 생각했어. 어떤 자식 직업이 사람을 높여주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남한테 상처를 주거나 위로해 주느냐, 그게 그 사람 값어치인 것 같다고. 남편이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 생각하는 사람이면 이미 충분히 평범 이상이야.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조용한 웃음이 머물렀습니다. 차창 밖에는 집 근처 익숙한 건물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호에 걸려 차가 멈추자 남편이 핸들을 잡은 손 위에 잠깐 은정의 손을 폭에 올렸습니다. 앞으로 그 지영 씨 만나더라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쉽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적어도 하나는 기억해. 뭘? 오늘 저녁 누가 누구를 부러워했는지. 그 한마디에 은정은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었습니다. 아까 레스토랑 앞에서 남편이 인사할 때 지영의 눈빛, 차가 멀어져 갈 때 잡지 못하고 서 있던 그 발걸음. 은정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예전처럼 내가 진 것 같진 않아. 진짜 이긴 거야. 남편이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고 차가 다시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들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은정은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작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동창회에서 자기 아들이 의사라고 자랑하던 친구는 병원장 앞에서 말문이 막혀버렸고 오히려 끝까지 조용히 자신을 지키고 있던 사람은 평생 가난을 두려워하던 그 가난뱅이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인정할 줄 아는 한 사람의 어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커튼 틈으로 스며든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평소처럼 일어나 침대를 정리하고 주방으로 나가 물을 끓였습니다. 어제 동창회가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다녀온 모임 중 하나였다고 넘겨버리기에는 마음에 남는 여운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커피 향이 부엌 가득 퍼질 때쯤 거실에 두고 온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연달아 2번 울렸습니다. 먼저 온 건 정숙이었습니다. 어제 고생 많았지? 집엔 잘 들어갔어? 어제 지영이 말 너무 심했지? 그때 제대로 말 못해서 미안했어. 사실 속으로는 많이 불편했는데 분위기 깨기 싫어서 미안해. 잠시 뒤 순이에게서도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은정아, 어제 힘들지 않았어? 나는 내가 끝까지 화내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게 더 마음 아프더라. 솔직히 말하면 난 내가 부끄럽지 않았어. 지영이가 부끄러웠지. 문장을 몇 번이고 읽어본 뒤에야 은정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 테이블 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만 같았는데 적어도 친구들에게는 그 모습 그대로 뭔가 남긴 것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또 하나의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보는 순간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박지영, 은정아, 어제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한 것 같네. 옛날 생각나서 장난친다고 했는데 내 표정 보니까 좀 미안하더라. 너도 아들 잘 키우고 남편분도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 줄 몰랐어. 아무튼 기분 나빴다면 미안. 우리 오래된 친구잖아.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지? 마지막 문장은 사과와 변명이 섞인 모양새였습니다. 이해해달라는 말은 결국 그럴 수도 있지 않냐는 의미이기도 했으니까요. 예전 같았으면 은정은 서둘러 답장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아. 나도 별 생각 없어. 옛날 얘기지 뭐. 이런 말들로 자신의 마음을 눌러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휴대전화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만 보았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읽고 또 읽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예전처럼 그냥 넘어가고 싶은 걸까? 주방 식탁 너머로 거실 창밖 풍경이 보였습니다. 출근길을 서두르는 사람들, 학원 버스를 기다리는 아이들,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 나가는 노부부. 모두 각자 바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지만 은정은 오히려 오랜만에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어젯밤 차 안에서 나눴던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저녁 누가 누구를 부러워했는지 기억해. 은정은 조용히 엄지손가락을 움직여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메시지 고마워. 나도 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근데 우리 이제 서로 상처 주는 말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농담이라도. 잠시 멈춘 뒤 마지막 문장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앞으로는 가끔 안부만 나누는 정도로 지내자. 그게 나한테는 더 편할 것 같아. 길지 않은 문장이었지만 은정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서 인정받겠다며 매달리는 대신 이제는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선택을 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지영에게서는 잠시 후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알겠어. 뭐, 내가 그렇다면. 더 이상의 말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이 관계의 모양을 말해주는 답장이기도 했습니다. 억지로 가까워지지도 다시 예전처럼 얽히지도 않은 거리. 은정에게는 오히려 그게 편안했습니다. 점심 무렵 병원에 있는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박 선생 봤어. 내가 어제 박 선생 어머님 만났다고 하니까 얼굴 빨개지더라. 어머니가 실례하지 않으셨냐고 몇 번이나 묻더라. 좋은 아들이야.
은정은 그 문자에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친구 아들은 참 괜찮은가 보네.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 나도 괜히 고맙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가에 서니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을 길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한 손으로 커튼을 조금 더 걷고 따뜻한 빛이 방 안으로 깊게 스며들도록 놔두었습니다. 문득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졌는지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직업도 아들의 삶도 모두가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한 재료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각자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온 결과일 뿐이었죠. 나는 평생 가난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는데 정작 내가 잃을까봐 가장 두려워했던 건 돈이 아니라 남한테 무시당하는 마음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슬프면서도 조금은 홀가분해졌습니다. 어제 동창의 자리는 불편했지만 덕분에 오래된 마음의 실타래 하나를 풀어낸 것 같았으니까요. 식탁 위에 올려둔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년째 들고 다니는 평범한 가죽 가방. 지영이 명품 가방이 아니라서 무시했던 바로 그 가방이었죠. 은정은 그 가방을 조용히 집어들었습니다. 괜찮아. 입 밖으로 나지막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가방도 나도 아무 문제 없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춰보았습니다. 주름은 조금 더 늘었고 머리카락 사이 흰머리도 눈에 띄었지만 거울 속의 은정은 어제보다 조금 덜 작아 보였습니다. 오후가 저물 무렵 정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정아, 다음에 우리끼리만 따로 보자. 내 얘기 더 듣고 싶어? 그래. 그땐 조용한 데 가서 우리끼리 차나 마시자.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약속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노을이었지만 마음에 내려앉는 무게는 전혀 달랐습니다. 동창회에서 자기 아들이 의사라고 자랑하던 친구는 병원장 앞에서 한마디 말도 잊지 못하고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평범한 가방을 든 한 여자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며 은정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 들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천천히 한 모금 삼키자 쓴맛 대신 은근한 단맛이 남았습니다. 마치 늦게 찾아온 자기 삶에 대한 작은 자부심처럼. 그날 이후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높여주는 건 명품 옷이나 명품 가방이 아닌 평생 어떤 말로 다른 사람을 대하며 살아왔는지라는 걸요. 가난하다고 가진 게 적다고 누군가의 눈앞에서 작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버텨온 세월, 지켜온 가족, 흘려온 눈물과 땀방울이 이미 우리 인생의 값어치를 충분히 증명해주고 있으니까요. 동창회에서 자기 아들이 의사라고 자랑하던 친구, 그 의사 아들의 병원장이 바로 제 남편이라는 걸 알게 된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래, 이제는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작아졌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가족 때문에, 형편 때문에, 학력이나 직업 때문에 속으로만 삼켰던 서러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혼자 견뎌온 시간, 이 채널에서만큼은 함께 공감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감사한 발걸음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음 이야기들을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도 우리는 우리가 걸어온 삶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값진 사람이라는 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